저는 일단 한 6년 정도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3년 정도 범죄 예방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다양한 범죄가 있어서 그에 대한 예방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어르신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할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예방 교육이 진행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은 불과 한 달도 안 된 대전 동구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영상이거든요. 한번 잘 시청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많으세요. 벌써 왔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면 우리랑 얘기 좀 같이 할 수 있어요? 잠깐 들어갈게요. 남자친구분은 잠깐 나와요. 남자친구 밖에 나가서 남자친구분 잠깐 밖에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볼게요. 잠깐 밖에 나갈게요. 핸드폰 이제 그만하시네. 그만하시네. 핸드폰 좀 저희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칭하는 사람. 이 영상은 이제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경찰관을 사칭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냥 연락을 하면서 실제 경찰관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 그래요. 다 선생님들처럼 다 그러는데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범죄 피해 연루된 정황이 있어 보이니까 확인 좀 해볼까요? 도와드리러 온 거예요. 네. 연락까지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네. 어디랑 그럼 연락하셨어요? 저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어디 공감원이에요? 선생님, 근데 남자친구분이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다행인 거죠? 선생님이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어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관은 계속 악성 어플이 깔려 있는지 점검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한테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아니,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용동부서 형사랑 우리가 통화할게요. 제그가 뭐예요? 무슨 팀에 있대요? 전화하면 바로 나와요. 그 누가 잡아가 이걸? 보여줄게요. 빨리 했어. 보이죠? 경찰한테 통화할게요. 통화해줄게요. 어디 지청이에요? 명동포 경찰서 아니에요? 나 여기 보이죠? 내 이름 보이죠? 우리 지금 나 직원을 못 하고 있어. 서류도 이렇게 안 보는 서류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실제로 조작된 사칭 서류이고요. 아니라고 정신 차려 정신 좀 아니라고요. 검사한테 그리고 대전 들어간다고 민감한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정신없죠? 저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좀 더 파일 받았어요? 본인 인증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링크를 보낸다든지 그거 눌렀으면 아마 뭐 무시하고 설치나 이런 거 뜰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깔려 있어 근데. 네, 이 영상 마지막에 새로운 수법으로 이제 정신적 지배를 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이제 피해를 입히는 새로운 수법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새로운 수법이기보다는 원래 기존에 보이스피싱에서 계속 발생했던 카드 발급 안내형이나 이제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어르신분들이 나랑은 상관없겠지 싶어도 제가 경고관대를 기준으로 해도 1일 한 건 이상이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만큼 주변에서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로 뽑히고 있어요. 네, 이따 이제 유능하신 강사님께서 보이스피싱 수법, 그다음에 보이스피싱범이 전화 왔을 때 대처법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정말 집중하셔서 오늘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 지인분들, 그다음에 가족분들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가 없는 안전한 일상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보이스피싱 전문 강사분이신 강사님께서 강의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명령만 이렇게 모으는 거로. 안녕하세요. 하면 많은데. 강사 이종기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좋아가지고 사실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다음 요점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공개자분께서 빨리 좀 마치달라 말씀을 주시고요. 자, 저는 경찰관으로 36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강의는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쭉 이렇게 4장까지 정하는데 3장 범죄 수법하고 예방에 대해서 기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어떤 건가? 보이스피싱은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범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진화하는 범죄입니다. 강의하는 우리도 무서운 두려웠죠. 또 황당하게도 알고도 당한다라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것. 다 이해하시겠죠? 예. 예,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최초 어떻게 말씀이 됩니다.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카톡 이걸 매일 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그 과정에서 이 보이스피싱이 내 휴대폰에 기술해서 내 회사를 편성하는 그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전에는 하루에 몇 번 정도 발생할까요? 적으면은 하루에 2~3건, 많으면은 3건, 4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그런 피해가 안 온 거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유형도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수법 중에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주의를 잘해도 범죄 예방을 90% 이상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3가지. 자, 첫째,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 클릭을 얘네들이 범인들이 제일 먼저 요구를 합니다. 링크가 뭘까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자 카톡을 자주 보시죠? 항상 저게 달려 있습니다. 거의 이 바닥 써 있고 이게 링크라는 겁니다. 저걸 왜 누르라고 할까요? 내 폰에 악성형을 설치해서 해킹을 하기 위한 해킹은 뭘까요?
해킹이 되게 되면 링크를 누르게 되면 해킹이 돼서 내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얘네들이 필리핀, 중국에 앉아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킹이 되면 내 재산을 넘겨주는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원격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전화 가로채기. 원격 제어는요, 중국 필리핀에 앉아가지고 내 폰을 주들 마음대로 조작을 합니다. 은행 거래도 합니다. 내 정보 다 빼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다면 이 강의도 걔네들이 외국에서 지켜봅니다. 무섭지 않은가요? 예, 그 정도로 이 해킹 범죄가 많이 고도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가로채기. 전화 가로채기가 진작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피싱 범죄는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피싱 범죄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피싱 범죄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틀, 3일, 길게는 2주, 3주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피해자들이 2, 3주 동안에 의심스러운 일이 없을까요? 이 기관 사칭 같으면 경찰서에 전화하고 해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하면은 얘네들이 돌려봤습니다. 중국 필리핀에 앉아서 경찰 행사를 하면서 강민 사건 수사할 줄 알면은 큰일 난다, 구속 수사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대출을 받다가 진짜 내가 전에 대출 받을 때는 까다롭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주인들이 먼저 전화 문자 줘가지고 쉽게 풀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관련 은행으로 전화를 합니다. 누가 받을까요? 피싱범들이 받겠죠? 피싱범들이 돌려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피해자들은 피해 유도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 링크만 누르지 않아도요, 90% 이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뭐라고 그랬죠? 뭘 누르지만 않아도 크게 한 번 있어요. 링크. 링크 모양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좀 중요해서 제가 더 크게 한번 확대해봤는데, 이렇게 문자, 카톡이 옵니다. 이게 파란 수 보이시죠? 이게 바로 링크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근데 링크도 나쁜 링크가 있고 좋은 링크가 있는데, 좋은 링크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나쁜 링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게 문자라면은 절대 누르면 안 된다는 점. 누르면은 내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3대 공통점 두 번째는요,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개인정보는 뭘까요? 내 이름, 특히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걸 요구를 합니다. 이거 주게 되면은 휴대폰 개통이 됩니다. 계좌도 개설이 됩니다. 가격 불법 대출도 이루어집니다. 자, 3대 공통점 세 번째. 얘네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돈. 그래서 당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또 이런저런 분위기를 대가지고 돈을 국가 안전계좌 번호로 넣어놨다가 수사가 끝났다든지 하면 종료가 되면은 우리가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게 계좌 하나를 줍니다. 실기는 대포 투자인데 얘네들은 국가 안전계좌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추가를 보낼 테니까 잠시 맡겨놔라. 사건 종료되면은 다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속는데 안 속는 것 같으죠? 속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마법에 걸린 최면수에 걸린 예. 피해자들 공통적인 그때의 심경을 그런 식으로 토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수법들을 쓰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한 3대 범행 수법은 이 피싱 범죄의 필수 수법입니다. 그래서 미리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100%
없이 신고하고 부셔도 됩니다. 그래서 112 신고나 의문사항 전화할 때는 반드시 내 전화기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전화기로 하면 왜 그럴까요? 전화 가로채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전화 가로채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이제 링크를 잘못 눌러가지고 내 폰이 악성앱이 설치가 됐어. 이제 해킹이 시작되는 거죠? 내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럼 내 휴대폰 모양새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배터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한번 충전하면은 2, 3일 그걸로 하고 갔는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해킹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폰이 뜨거워집니다. 그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필리핀에서 또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충돌되는 겁니다. 내가 쓰고 저쪽에 쓸 때. 손가락도 급격히 무뎌집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악성앱을 바로 삭제해야 됩니다. 그걸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CT 코난이라고 아까 선생님과 한 가지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찍으시면 바로 2, 3분이면 또는 1, 2분이면 이게 이제 내 휴대폰에 악성앱이 들어오면 막아주는 그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또 여기 찍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옮겨주라고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셔도 오늘 바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공장 초기화 아예 초기 상태처럼 자료를 더 없애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빨리 동네 대리점 센터에 달려가서 이거 아무래도 해킹된 것 같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끄거나 제이킹 모드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맨 위에 보면은 그거를 항상 꺼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켜주면은 내 휴대폰이 외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서 보면 항상 이게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링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들어옴으로써 앱이 설치돼서 해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돈을 빼가는 게 주로 필리핀 앉아서 이렇게 범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기밀 유지를 강조합니다. 또 특급 보안을 강조합니다. 동생 형이 변호사나 경찰관일지라도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은 이 사건은 바로 구속 수사하겠어. 모든 책임은 당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뭘 약속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싶고 일일이 신고를 하고 싶고 그래도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를 조용하는 곳에서 받아라. 또 약식 조사를 해주겠다. 후속 수사에 반대죠. 예, 후속 수사해야 되는데 협조해주면은 그냥 독이 서면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검수. 당신 재산에 불법 자금이 들어와 있다. 방금 세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검토해 봐야 된다. 돈을 빼서 내가 누구누구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줘라.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피해 대상자 되면은 갖다 주겠습니다. 믿을 거는 그 사람들 뿐이거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숨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줄 수밖에 없더라는 점.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서두르고 압박을 합니다. 정신력 차이가 하는 거죠. 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현금도 얘기도 한 번도 없어. 무일푼이야.
이 피싱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언제 되느냐? 휴대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여권 이런 거를 톡톡 찍어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얘들의 영향소입니다. 네, 절대 지금이라도 휴대폰에 그 세 가지를 담기게 있더라면 빨리 지우십시오. 삭제하십시오. 못하시면 일단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도 여기다 담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방은요, 거기다 담겨져 있는 거를 빨리 삭제해야 되고, 분실했을 때는 빨리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실한 신고 날짜를 해서 그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용 권리자들이 그 후에 했느냐 전에 했느냐에 따라서 법정에서 책임을 나한테 묻느냐, 그럼 피싱범들한테 묻느냐, 그 민사적인 책임이 되겠죠. 3장에서는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법의 수법하고 예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요, 유형도 종류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큰 축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전화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또 문자 카톡으로 이루어지는 메신저 피싱, 두 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이스피싱부터 보실까요? 보이스피싱에는 기관 사측에서 취업 사격까지 4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어제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기관 사측이 어떤 건지 보실까요? 기관 사측은 보통 수사기관, 정부기관을 사칭을 합니다. 나 검찰, 대전지검의 이종기검사다. 나 동부경찰서의 이종기검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범죄에 연루됐다. 명의가 도용됐다. 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서 이제 내 심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불안을 조장시켜서 내 심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 판단을 못하도록 판단력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에서 5번까지 이런 사안들은 수사기밀입니다. 수사기밀. 사건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그런 걸 논의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문법입니다. 오히려 그 검사나 수사관이나 형사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이런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100% 신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관 사칭은 수사기관, 정부기관뿐만이 아니고 여기 우체국, 여기 구청, 시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원, 소비자원, 네, 이런 곳을 얘들이 사칭을 합니다. 얘네 수법을 보면은 수사절차상 또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아까 링크 있죠? 이걸 따르라고 유도를 합니다. 이걸 따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이 수사 과정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 상대로 업무를 보면서 A, B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피싱놈들만 이걸 요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거를 조금만, 한 자씩만 나와도 피싱범으로 일일이 신고를 바로 해주십시오. 바로. 그래서 이때 우리 112 신고는 그 의심사항 전화는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 누구 전화로 해야 된다? 예, 남의 전화, 타입 전화로 활용을 해야 된다. 왜죠? 왜? 맞습니다. 가로채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관사측 두 번째 수법이죠.
항상 얘기하는 명의가 범죄에 가중됩니다. 계좌가 다른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 또 누군가가 당신 통장에 계좌 이체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 현금을 또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당신 재산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물격하는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계좌 이체, 이게 안전계좌라고 하면 안전계좌로 사건이 수사 끝날 때까지 잘 보관했다 돌려줄 테니까 이쪽으로 좀 넣어놔주세요. 대포 통장입니다. 넣는 순간에 그 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30분 안에 찾는 제도도 있지만 30분 안에 내가 돈 건네주고 치러갔다고 생각 안 해요. 한참 후에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거지. 그 다음에 현금 전달도 있습니다. 현금을 찾아서 검사, 형사들이 가장 안전한 금융감독을 지원드려야 되니까 그 직원한테 좀 맡겨놔라. 그래서 그 동구청 앞에서, 동사무소 앞에서 누구도 어떤 사람 하니까 수사 끝날 때까지 잘 보관했다는 테니까 판단해라. 예, 이런 수법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에서 우리 개인들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범죄 자금만 압수할 뿐이지 개인적인 돈을 한 푼도 해주시는 권한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자체가 윗벌이다. 아시겠죠? 예. 대출 사격은요, 이 피신분들은 은행이다, 금융기관이다 하면서 생각해. 싼 이자니까 갖다 쓰세요. 이미 대출을 받았어. 받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비싼 이자 쓰세요? 싼 이자 나왔습니다. 내가 15%짜리 쓰고 있는데 왜 9%짜리 나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빨리 갚아가고 싶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절차상 또 링크를 보내면서 앱을 깔도록 합니다. 앱을.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 우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개개인한테 대출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우리 회장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보면은 홍보를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싼 이자 갖다 쓰세요. 왜 비싼 이자 쓰세요? 하면 이거는 누구다? 누구? 피신금이죠? 범인이죠? 네, 범인입니다. 범인. 바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112 신고를 하십시오. 예. 이제 대출 사기로부터 자유해지셨죠? 그러면 수법인데 은행 금융기관은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는 다 비신고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은요, 대출 상담에서 수령, 또 대환대출 갚는 데까지 창구에 가서 하십시오. 창구에서. 그럼 피해 볼 일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특히 대출금 싼 이자 준다고 해서 갚는 경우에 계좌로 넣는 건 피신금한테 그대로 갖다 주는 겁니다. 특히 계좌 송금은 안 된다. 가서 은행에 가서 갚으십시오. 그런 대출 사기는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이나 카드, 신용카드 발급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제도가 생겼고요. 이거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비대면 계좌개설, 이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는데 신분증 갖고 와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거 두 가지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좀 안전하게 이렇게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니까 제목같이 아들한테 불법 조치를 이 링크 눌러줘가지고 피해본 사람이고요. 납치 빈자양인데, 납치 빈자양은 옛날에 어린애들만 납치하라고 돈 내라고 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장한 아들, 딸 직장인인데 전화해서 내가 내 부모들 납치했으니까 돈 내놔. 또는 부모들 상대로 당신 아들, 딸들이 친구 경부적으로 사는데 안 갖고 있어서 당신 아들, 딸 잡고 있으니까 장비를 어떻게 해서 팔아먹겠다.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요, 요즘은 발달이 돼서 똑같이 딸 목소리, 아들 목소리, 엄마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하는 거예요.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은요, 납치 사고 빈자양은 절대 당황하지 말고 안전부터 가져가십시오. 실제 사실이고죠. 그렇게 피신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송금은 절대 보내면 안 돼요. 보내는 순간에 사실력을 떠나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치 범죄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일이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취업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인데요. 메신저 피싱인데 문자 피싱하고 카톡 피싱이 있는데, 자, 문자 피싱. 물품 구입 색바사치 또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평택장, 주구장, 경주사입니다. 자, 내가 물품을 주문한 일도 없어, 구입한 사실도 없어. 그런데 뭐 150만 결제가 됐네, 배송 중이 있고, 내가 택배 받을 일이 없는데 주소지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요,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112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법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확인 또는 문의하도록 전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명의가 도용돼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 또 큰 피해가 우려되니 해결해주고 조치해주겠다. 그래서 역시 그 링크를 따라라, 우리가 조치해주겠다. 예, 최근에는요, 결제할 금액을 환불해 줄 테니까 환불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100번 다 피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방은요, 내가 물품 주문 사실도 없고 택배 받을 일이 없으면은 전화 유인 시에 그냥 무시하세요. 대응하지 말고. 또 경찰에 신고해준다, 조치해주고 해결해준다, 일일이 신고하십시오. 또 앞에 3대 공통점 있죠? 그거를 또 요구하는데 100% 피신공 드립니다. 100% 피신공. 자, 내가 확실하게 물건 구입한 사이도 없고 택배 올 일도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얘들을 훈계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분이 좀 언짢으셔도 그냥 끊으십시오. 얘들이 훈계하면요, 보복을 합니다. 욕설 퍼먹고요, 음식 배달 계속 시켜주고, 문자 폭탄, 심지어는요, 내 전화기로 응답해서 욕설을 가득 써서 내 친구들한테 막 무작위로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 택배 문자 잘못 눌렀다가 3억 8천만 원이 가정내 넘어가는 사례가 되겠고요. 네, 우리가 이게 지긋지긋한 청첩장 부분도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먼저, 저는 절대 긴 것 같아도 부르지 않습니다. 알아보면 보죠, 관련자들한테. 그래서 그때 뭐 또 경주사 같으면 축하한다라고 얘기해주면 또 좋겠고, 근데 품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전화 같으면 또 전화해서 의뢰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반드시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확인하고 무시하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또 청첩장 눌러갔다가 1억 2천만 원이 날라가는 사례인데, 시간 이 카카오톡 피싱은 가족의장이나 지인의장인데 이 프로필에 사진을 넣습니다. 사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영상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영상으로도 아들, 딸 사진을 넣고 신인척 얼굴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믿게 만들어서 돈을 빼가는 이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톡 피싱은 카톡으로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돈 달라고 하는 것 피싱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확인 전까지 송금은 절대 거절입니다. 보내면 안 돼, 돈.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우리 이제 지금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최종 신종범죄인데 제가 제목만, 시간상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목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신종수법인데 무채고 카드사, 이 사칭을 해서 카드가 발급됐네, 계좌가 신규 발급됐네, 이런 형태가 되었고요. 경찰서, 구청에서 교통법규가 위반됐네, 과태료가 부과됐네, 당신 쓰레기 잘못 보냈어, 이런 식으로 문자 카톡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또 들먹이면서 세금을 더 냈네, 덜 냈네, 이런 식으로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전화를 하게 유도하는 이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내가 검진 받으라는 걸 압니다. 태부가 올 무렵에 결과조회라고 해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있죠? 이런 3사, 그 다음에 은행, 금강원도 이렇게 사칭을 해서 당신 폰, 걔 그냥 놔두면은 해킹할 수가, 해킹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하세요 해서 보냅니다. 그거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분한테 보여주고 눌러야 되니 아니면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휴대폰이 개통됐는데 휴대폰이 또 해킹을 당했네, 이런 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메신저인데 이게 불법 사용됐으니 로그인 하세요, 이런 수법. 리딩방 사기인데 이것도 피해자가 많이 속출을 하는데 코인, 주식 등 소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또 때는 그동안 피해본 거를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이런 수법을 씁니다. 딥페이크 영상 범죄라고 해서 아들, 딸 얼굴을 넣어가지고 영상통화를 합니다. 또 야한 동영상을 피해자 얼굴에 넣어가지고 창피를 주는 겁니다. 이거 너희 아는 사람한테 유포하겠어, 돈 얼마 내놔, 이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이성 만남을 원하는 사람에 접근을 해서 후감을 쌉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조건은 결혼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을 파고들어서 심지어는요 11억까지 예단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몇천만 원도 받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추싱 사기라고 해서 아까 이렇게 보면은 이 QR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필요해서 찍을 때가 있습니다. 부담할 때도 이거 찍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거 곱해가지고 피싱분들이 그들 이제 우리 정보를 빼가는 그런 수법이 피싱 사기가 되었고, 쇼핑몰센터 이제 개설을 해주는데 우리가 창업하는 데 도와주겠다. 또는 리뷰라고 댓글 있잖아요. 그것만 잘 상품에 달아주면 돈을 주겠다. 그렇게 쉬우면 주도할 것 없이 우리까지 왜 홍보를 합니까? 절대 여기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거. 신종범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신종범죄 예방은 모르는 자라는 이제 걸게 하거나 받아야 할 상황 시 거절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전상 이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유혹이나 그런 협박들을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 상황에서 앱 설치, 아까 그 3대 공통점 있죠? 그걸 요구를 하면은 바로 112 신고를 하십시오. 자, 예방 시스템은 제가 아까 이걸 하나 달아드렸는데 앞줄만 달아드렸습니다. 이걸 좀 길러가지고 이걸 딱 찍으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설치하신 분들한테 전달 받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설치하시면은 좀 든든해지는, 얘네들이 악성으로 깔 수 없는, 들어갔을 때라도 바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송금을 하고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어디로 전화할까요? 112로만 하십시오. 원스톱으로 전화됩니다. 아, 종이 떼야지. 나가는 거지. 돈 이제 마칠게요. 이것만 하고. 아니, 하나만 해주세요. 아, 종이 떼야 뭐. 모르는 사람. 거지. 돈 없는데 왜 안 그런 사람이 전화는 어떻게 한다? 안 받거나 끊는다. 아이고. 문자 카톡은 삭제하거나 무시한다. 전화 문자 카톡으로 링크앱 요구,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 또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일일이 신고를 합니다. 자, 여기 또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요. 확인이 안 되면 끝까지 거절하십시오. 돈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무슨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재밌네. 아이고, 답답해. 질문으로 넣는 걸 하고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싫어.